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14년 6월 평가 문제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논리학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논리학 지문은 일단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을 만큼 최근에는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지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인문 영역 중에서는 일단은 뭐 난도로 치면 이제 가장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인문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이 나올 경우에는 뭐 좀 난도가 좀 평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이제 뭐 논리학 지문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난도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고, 재작년은 좀 많이 어려웠죠. 그쵸? 좀 논란도 많았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논리학 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 일단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는, 논리학 지문에 대한, 접근,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지문은, 이 지금 21번에서 24번 있죠. 그쵸? 보시는. 여기에 대한 풀이 설명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학 지문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논리학 지문은 거의 다 비교 대조 구조로 나옵니다. 하기 전에 일단 논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논리학이라 하면 여기로 빼볼게요. 논리학이라 하면은 어떤 문장과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는 것을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시,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추론하거나 뭔가를 좀 도출해내면은 그것을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론해내는 그런 뭐 문장 간의 관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실제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A, 그 다음에 B, C 세 가지 종류가 제시가 될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 한다? 비교 대조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도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본문에 하나만 나왔다. 뭐 예를 들면은 A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서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본문에 있는 A와 보기에 있는 B를 비교 대조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재작년 수능이 대표적인 유형이었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시되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을 체크를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일단 대상이 여러 가지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개념 A, 개념 B, 개념 C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념 A, B, C 순차적으로 읽어 나갈 건데 뭐 다른 지문, 뭐 다른 어려운 지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논리학 지문은 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과인 친구들이 그런 점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문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각 이제 예시를 반드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논리학 지문의 가장 큰 특성인데, 다른 지문에서도 예시는 나오기는 하죠. 다른 지문도 많이 나오기는 한다마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일일이 예시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학 지문은 다릅니다. 모든 개념에 항상 그 예시를 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함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노려야 돼요. 뭘 노리냐면은, ABC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읽는 거예요. 일단은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읽으시고, 예시가 나왔다. 그럼 이 예시를 활용해서, 거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또 예시 읽고, 또 거꾸로 접근하고, 또 예시 읽고, 거꾸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을 읽고, 그 다음에 예시를 읽겠죠, 그쵸? 그럼 예시를 읽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겠죠. 그러면 다시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이해 정도가 높아져요. 그럼 이거는 이제 독해를 하는 과정에 다시 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시간 뺏기는 것보다는 돌아가서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논리학 지문은 반드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예시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예시를 읽고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준다면은 논리학 지문은 굉장히 쉬워지고 실제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알겠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요거는 이제 뭐 팁 같은 건데 22번 같은 문제 요즘에는 22번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재작년 수능에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개념에 대한 사례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지문에도 꽤 나오긴 하다마는 논리학 지문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려요. 자, 다시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한 사례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은 비슷한 거 고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자, 비슷한 것. 이때 말하는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논리학 지문에서는 이 A라는 개념에 대한 반드시 뭘 준다? 그렇죠. 예시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시와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오는 예시 중에서 골라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그 문장 구조가 뭔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게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죠? 그 애를 골라주면은 걔가 답이에요.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논리학이 뭐다 얘들아 논리학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거나 도출해내는 과정인데 근데 만약에 그 문장의 구조가 조금만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이 특정한 문장과 특정한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는데 이 문장 그러니까 요 하나의 문장 구조가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념에 대한 어떤 예시와 비슷한 예시를 골라라고 하면은 그냥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 골라주면은 이거 만약에 잘 모르겠어 찍는다 그러면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논리학은 일단 무조건 비교대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체크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더라도 이 각각의 이론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죠?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예시를 읽으세요. 알겠죠? 예시를 읽고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면은 이해가 아주 잘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예시 가지고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은 팁이었지만은 특정 개념과 유사한 예시를 골라라고 하면은 그 특정 개념에서 소개된 예시와 유사한 문장 구조의 예시를 골라주면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순전히 팁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논리학 지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요 21번에서 24번에 대한 해설 영상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